그럼 이제 마이너스 2젠 DS 철골 공장 건물 따라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앞서서 오늘 진행할 교육 과정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젠의 작업 순서와 그리고 작업 환경을 먼저 알아보고요. 저와 함께 철골 공장을 모델링을 한 후에 그 모델의 해석과 설계를 수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결과물을 얻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시간은 약 한 7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설문조사를 끝으로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전의 작업 순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이제 모델링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이제 첫 번째로 진행되어야 될 것은 바로 정보 입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의 상태나 건물의 용도, 그리고 지역, 연면적 등을 입력하는 그런 작업인데요.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입력한 이 정보가 나중에 이제 풍화준이나 지진화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요, 이제 기둥, 도, 슬래브 등을 이용을 해서요, 건물을 직접 모델링을 하고요. 앞서 입력한 정보에 따라서 사진들이 자동적으로 이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이젠이 알아서 해석을 하고요. 이러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통해서 건물이 안전한지 그리고 불안한지를 판단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모델 검토라는 말 보이시나요? 이제는 모델 검토를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모델 검토는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모델 검토 여기 보이시는 원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넣은 정보값들이 이상이 없는지, 또 모델링이 문제없이 잘 진행됐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검토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 모델 검토 2는요, 이제 해석이 된 모델링이 구조 기준에 잘 부합하는지, 그리고 또 안전한지를 검토해 주는 기능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요. 버튼 하나만 누르시면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여기 구조 계산서와 안전 확인서를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보, 모델링, 해석, 결과의 일련의 과정들이요, 이젠 DX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젠 DX를 직접 실행을 해서 작업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바탕화면 가시면은요, 이렇게 이젠 DX를 한번 실행을 해볼 건데요. 바탕화면에 MODS ARC라는 이 파일 있으시죠? 이걸 여시고요. 이젠 DS 실행합니다. DS 실행하면 여기 마이너스 이젠 DS 버튼 옆에요, 새 파일 버튼 있죠? 이거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눌러주시면요, 보시면 좀 많이 좀 세련되고 또 깔끔한 느낌 드시죠? 여기 무엇보다도 여기 있는 작업 공간들이 한글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다른 외산 프로그램보다 이런 것들이 좀 친숙하실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작업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는 크게 5가지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맨 위에 여기 탭이 있고요. 정보를 입력하는 정보, 그리고 모델링 탭, 해석 탭, 결과 탭, 도구 탭. 하나씩 눌러보시면 이제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검은색 메인이죠. 이게 작업창인데요. 작업창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디자인하는 모델링을 직접 여기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해석을 하셨을 때 해석된 결과물을 이 창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재가 생성되기도 하고 또 결과도 확인할 수 있는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작업창에 좌측에 가시면요, 정보트리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모델에 관한 정보들을 이제 쭉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부재를 볼까요? 부재 보시면은 기둥,
벽, 슬래브 등이 있죠. 즉, 여러분들이 모델링하는 이런 요소들을요, 일목요연하게 부재별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둥을 내가 여기다가 2개를 그렸다 하면요, 여기 정보 트리에 기둥, 여기 옆에 2라고 쓰게 되겠죠. 다음은 메시지 창입니다. 메시지 창은 이 작업창 바로 밑에 있는데요. 메시지 창은 여러분들이 캐드하실 때 명령어 써놓으시잖아요. 서클이라든가 라인 같은 명령어, 그런 거 써놓는 이제 기능도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각종 이제 작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이 메시지 창에서 텍스트로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제가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고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 더 남았죠? 바로 여기는 툴박스 기능인데요. 툴박스는요, 이제 자주 쓰는 기능들을 이제 단축키처럼 모아서 쓸 수 있는 기능이에요. 여기 메시지 창에 왼쪽에 가시면 여기 골뱅이 문자가 있죠? 요거 클릭하면 활성화가 되고요. 단축키로 집어넣을 수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떨리게 돼요. 그래서 원하시는 아이콘을 갖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다시 없애고 싶으실 때 여기 가입표 눌러주시면 없어집니다. 자, 이 정도만 아시면요, 앞으로 저와 교육을 하는데 진행하는데 전혀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철골 공장 모델링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그림과 같은 편지봉을 가진 철골 공장을 모델링을 할 겁니다. 이 모델은요, 지금 기존에 있는 따라하기에 있는 철골 공장이 있잖아요. 박공지봉 철골 공장. 그것과는 좀 차별화가 되는데요. 일단 2층 건물이에요. 그리고 박공지신 철골, 박공지신 편지봉이 있고요. 그리고 1층에 데크 슬래브가 딸립니다. 또한 타일 기초와 또 철골 계단이 있는 것도 차별화되는 특징이라고 하겠네요. 이 건물의 용도를 좀 살펴볼까요? 이 건물의 용도는요, 전공업 공장이에요. 그리고 지상 2층이고, 1층은 공장으로, 그리고 2층은 사무실로 쓰입니다. 아래쪽 그림 보시면요, 1층 바닥에서 지붕까지 높이가 9.5m고요, 서막까지 높이는 7.2m입니다. 다음은 이제 시스템에 관한 내용인데요. 구조 시스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구조 시스템이라는 말이 이제 하중이 작용을 했을 때 건물이 어떻게 하중에 저항하는지 그런 구조적 방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생력, 즉 이제 풍하중이나 지진하중 등이 작용을 할 때 이러한 구조 시스템이 건물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 깊게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는 모멘트 저항 골조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모멘트 저항 골조가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시스템은 기둥과 고로 이루어진 프레임이 생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기초인데요. 기초는 이제 저희는 매트 파일 기초의 SOD 슬래브를 이용할 거예요. 자, 이 모델링은 좀 단순 보면 얼핏 보면 좀 단순해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이전의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 깊게 메모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 건물을 어떻게 모델링을 할지 제가 크게 6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6가지 그림 보이시죠? 첫 번째 그림 보시면요, 기둥과 볼을 모델링을 먼저 하고요. 기둥과 볼을 모델링 하고요. 그 다음에 데크 슬래브를 모델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림과 같이요, 기본층 모델링을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요, 타일 기초와 그리고 SOD 슬래브를 바닥에 모델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건물이 설계될 수 있게 가세도 설치를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 출구 계단도 모델링을 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망의 하이라이트죠. 송화중 입력으로 모델링이 완성될 계획입니다. 자, 이젠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젠으로. 자, 모델링의 시작은요, 바로 저장부터 하는 겁니다. 위 상단에 마이너스 이젠 DS 버튼을 클릭하면요, 자, 저장 있죠? 저장해 주시고요. 프로젝트명으로 저장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찾는데, 앞으로 계속 파일을 찾고 하는 게 편하겠죠? 저는 섬유공장이니까, 섬유공장 입력을 할게요. 섬유공장 입력해 주시고요. 저장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중간에 프로그램이 꺼지거나, 또 파일이 날아가는 경우 많이 있으셨잖아요? 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요, 도구 탭에 가시면요, 작업 환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자동 저장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 원하는 시간을 설정을 해주시고,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요, 그 시간마다 자동 저장이 되니까요, 안심하고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저장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할게요. 정보 탭에 가셔서요, 건물 정보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프로젝트명, 그리고 대지 위치, 건물 용도, 연면적 등을 넣어주시고요. 제가 구조 시스템은 모멘트 정한 건수라고 말씀드렸고, 이건 RC가 아니라 스틸이죠. 스틸 건물,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진해력은 땅이 거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진해력은 다이멘션단 200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층별 정보에서요, 층고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모델은 지상 2층짜리 건물이잖아요. 따라서 층을 추가하기 위해서 여기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요, 층이 추가가 되고요. 1층 층고는 4.2m, 즉 4,200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2층 층고는 5.3m, 5,300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다음은 가장 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바로 구조정보입니다. 구조정보 클릭해 보시면요, 바로 베이스, 1층, 2층 이런 말들이 있죠. 베이스는 우리가 만드는 이제 공장의 바닥을 의미를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화라중이에요. 단위를 먼저 볼까요? 단위가 제곱미터당 킬로미터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 이 단위가 생소하신 분들, 1kg는 약 한 100kg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게 와닿으실 겁니다. 지금 시계가 들어가 있죠? 이건 이젠이 아까 건물 용도를 공장이라고 선택을 함에 따라서 그 구조 기준에 맞는 그런 화라중 값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좀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구조 기준을 살펴보면요, 공장의 화라중이 6에서부터 12까지로 지정되어 있어요. 이제는 당연히 지금 가장 큰 값을 가져오게 돼 있고요. 전공업 공장, 즉 이제 섬유나 식품 이런 공장들은요, 여기 공장은 화라중 6으로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자동차나 화학 이런 중고 공장들은 12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같은 공장이라 하더라도요, 용도를 잘 파악하신 후에 알맞은 화라중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델은 섬유 공장이니까 경공업 공장이라고 제가 했죠? 화라중 6으로 바꿀게요. 6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2층은 제가 사무실이라고 했죠. 자, 여기에 공장 화라중을 넣어버리면 너무 관성비가 되죠. 따라서 화라중을 사무실 화라중은 훨씬 적겠죠, 공장. 2.5입니다. 2.5 넣어주시고요. 다음은 지붕층 볼게요. 구조 기준에는 이제 지붕에 사람이 올라가지 않거나 점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화라중을 1로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하나중 1 넣어주시면 되고요. 나가마중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철골 지붕에는 이제 판넬, 그리고 뭐 중조리, 그리고 뭐 중조리 정도 연결하는 뭐 연결 철물 정도 들어가는데, 판넬은 저희가 이따가 따로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모델링을 하는 순간 하중이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고요. 따라서 모델링을 하지 않는 중조리나 이제 연결 철물 정도의 하중만 써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통상 0.15에서 한 0.2 정도 봐주시면 무방합니다. 저는 0.2로 넣을게요. 0.2로.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자층의 용도에 맞게 반드시 화라종을 선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판넬을 가진 철골 건물이죠. 철골 건물의 경우에는 지붕 마감 하중이 0.1에서 한 0.2 정도 된다. 그리고 화라중은 사람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1이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거 수정 안 하시면요, 지붕도 사이즈 굉장히 커집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설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CAD 도면 등록입니다. CAD 도면. 부재를 쉽게 그리기 위해서 CAD 도면을 등록할 건데요. 자, 여기 파일의 열기 버튼 누르시면 제가 메일로 나눠드린 여기 DWG CAD 파일 요거 불러오시면 돼요. 불러오시면요, 이렇게 평면도 나타나고요. 저는 1층, 2층 평면도만 등록을 할 거예요. 자, 먼저 CAD 도면의 선행 작업은 바로 레이어 등록입니다. 중심선 등록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둥 당연히 등록해 주세요. 기둥. 그리고 치수 등록해 주시고요. 계단도 이따 그려야 되잖아요. 계단 등록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는 특별히 기초 모델링을 좀 쉽게 하려고 기초선까지 모델링을 해왔어요. 이 기초선을 넣어주시면 기초 모델링 할 때 좀 더 수월해지겠죠? 자, 이렇게 레이어를 다 등록을 했으면 등록 버튼 누르셔서요. 도면 이름 써주세요. 도면 이름 1층. 그리고 삽입 기준점은 저는 여기로 할게요. 여기. 그리고 100% 선택. 그리고 층계정은 1층이 되겠죠? 1층. 적용 눌러주시면 1층 도면이 1층 관련 등록되었다라는 메시지 뜨죠? 다음은 2층입니다. 2층, 도면 이름 2층. 삽입 기준점은 바로 1층이랑 같은 곳이어야 돼요. 반드시 같은 곳이어야 됩니다. 같은 곳, 여기입니다. 여기. 객체 똑같이 전체. 특이하게 여기 보시면 여기 개고부가 있네요. 2층.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층계정 2층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시면요. 이 메시지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나가기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작업창 바닥에 이렇게 CAD 도면이 등록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여기 정보 틀에 가면요. 여기 CAD 도면이 등록된 현황이 나오는데요. 오른쪽 마우스로 이렇게 보이기 또 숨기기 해주시면요. CAD 도면을 자유자재로 껐다가 킬 수가 있어요. 이거 유용하게 사용해 주시고요. 만약에 도면이 중간에 수정이 됐다 하시면은 CAD 도면을 다시 그려서 갖고 오는 것보다도 바로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수정 하시면 간단하게 여기서 CAD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사각형을 내가 여기 하나 그렸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수정된 도면은 나가기 누르시면요. 요거 예 눌러주시면 돼요. 예. 자, 여기 보이시죠? 제가 방금 그린 사각형이 여기 등록된 거. 이렇게 간단한 건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설명 안 드린 것 중에 요거 하나 있는데요. 작업창 오른쪽 상단에 요거는 바로 뷰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요. 이제는 이제 3D 모델링이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모델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버튼을 이용을 하셔서요. 측면도 평면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모델을 여러 각도에서 놓고 작업하시고 또 확인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또 설명 안 드린 게, 요거에서는 안 드렸네요. 또 여기 메시지창 위에 보시면요. 모델 보기창, 또 충전 보기창이 있죠. 모델 보기창은 모델링 전체를 보여주는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왼쪽에 있는 측면 보기창은요. 바로 여기 떠져 있는 해당 층을 기준으로 딱 상 하층만을 보여줍니다. 유용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기둥을 먼저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둥 생성은 모델링에 있겠죠? 모델링, 기둥. 지금 메시지창 가시면요. 감면이 600이 600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딱 봐도 RC 기둥이죠? 근데 우리는 H1과 스틸 기둥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세단면 등록 눌러주시고요. 그럼 단면 편집창 뜨죠? 우리는 철골 건물이기 때문에 철골을 가셔서 350에 175 기둥을 쓸 거예요. 350에 175. 175 요거 확인 눌러주시면 메시지 창에 바로 350에 175짜리 기둥이 등록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는 마우스 휠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확대 축소가 되고요. 여기 중심점에다가 그냥 콕 찍어주시면요. 자, 보이시죠? 2층까지 딱 기둥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직 부대의 높이가 이게 바로 상단층의 바닥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옵션들은요, 제가 또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제는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적으로 상단 바닥까지 수직 부대가 등록이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 반대편 여기도 중심점 콕 찍어주시면요, 생성되죠? 자, 이제 가운데도 하려고 보니까 가운데 기둥은요, 더 작은 기둥이네요. 200에 200 사이즈 쓸게요. 자, 여기서는 세단면 등록이 아니라 단면 등록을 클릭해줘요. 자, 정보 트리 보시면요. 이제는 이제 많이 쓰이는 부재들을 자동적으로 리스트업을 해놔요. 만약 이 중에 내가 원하는 부재가 있다라고 하시면요. 세단면 등록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단면 변경 클릭하신 다음에요. 빠르게 원하는 부재 선택하시고 그냥 똑같이 중심점 찍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둥 3개가 나란히 모델링이 되었죠? 자, 이 정도면은 잠깐 끌게요. 이제 도를 생성을 할 거예요. 도는요, 모델링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보셨겠죠? 여기 도 있는 거. 도로 가시면 큰 보와 작은 보가 있어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이제 거더라고 하죠. 이걸 큰 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큰 보부터 그려야 되니까 큰 보 선택을 해볼게요. 자, 메시지 창에 단면 가시면 또 RC 단면이네요. 바꿔줘야겠죠. 자, 정보 트리 보니까 내가 쓰려고 하는 350에 175 기둥이 175도죠? 도가 있네요. 자, 이거 사용할 거니까요. 정보 틀이 있으니까 세단면 등록 안 하셔도 되죠? 단면 변경, 클릭. 그리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요, 복사 기능이 있어요. CAD랑 마찬가지로 그냥 복사 것들 잡아주시고, 명령어 CO입니다. CO. 명령어 CO. CO 해주시면요. 기준점 잡으라고 나와요. 기준점. 그리고 기준점 잡고요. 똑같이 CAD처럼 그냥 이동시켜주시면요. 자. 특별히 그릴 필요도 없이요. 이렇게 간편하게 기둥부 프레임이 완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나머지 보드를 이렇게 생성해야겠죠?
틈보, 그리고 안 그려진 부분들을 그려주시는데요. 이제는 쉐드처럼 스페이스 키가 또 사용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앞 명령어를 취소하고 다시 불러오고 싶다라고 하시면 스페이스 꼭 씹으셔서 불렀다가 실행하셨다가 하시면서 모델링을 작업하시면 빠르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큼보를 그리고 나니까 아까 2층에 개구보가 있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자, 2층 화면 한번 켜볼까요?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모델링이 하나가. 자, 부재를 지우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부재를 지우는 방법은 그냥 부재를 잡아주시고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냥 딜리트 키 눌러주시면 돼요. 딜리트 키 눌러주시면 부재가 삭제가 되죠? 부재가 삭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큰 보까지 다 그려주셨으니까 이제 작은 보를 그릴 거예요. 작은 보는요, 큰 보와 달리 기둥이 아니라 큰 보나 작은 보를 연결하는 부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는 여기 큰 보의 중앙에다가 작은 보를 선택을 할 건데요. 부재는 이 사이즈를 그대로 쓸 거고요. 자, 여기다 작은 보를 걸려고 하니까 알아서 여기 중간점이죠? 중간점이 잡히네요. 이제는 이렇게 중간점 스냅이 잡히게 돼 있고요. 이 중간점 스냅을 3등분점, 4등분점으로도 바꿔실 수가 있어요. 여기 오른쪽 하단에 가시면요, 숫자를 조정을 하셔갖고요. 3등분점, 4등분점 다 가능하시고, 저희는 2등분점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요거는 스냅 모드에 대한 설명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는 요거 3개 정도 써주시고 작업하면 좀 편하신데요. 이 도면 스냅 같은 경우는 부재 선택이 도면 쓸 때는 어렵다라고 하시면 도면 스냅 잠깐 꺼놓으시고 부재 선택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맞다 유동적으로 스냅 모드 바꿔가시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작은 보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중간점 잡고요. 쭉 그려주시면 됩니다. 빠르게 모델링 되죠? 근데 여기서 자꾸 파란색, 초록색이죠? 초록색 동그라미가 따라다니네요. 자, 이 동그라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동그라미는 바로 핀 접합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작은 볼을 모델링하는 순간요, 양 단이 바로 핀으로 설계가 됩니다. 따라서 이 큰 보와 작은 보는 반드시 잘 구분해서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캔틸레버 보 모델링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캔틸레버 보를 작은 보를 그려주세요. 이러시면 안 되고 반드시 큰 보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작은 보를 선택을 해주시면요, 접합부가 핀이 되면서 여기가 이제 하등이 가야지만 변이가 엄청나겠죠. 그렇게 되면 섀도우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철골 모델링을 계속 돌리는데 멈춘다 아니면 오류가 난다 하시면 거의 한 50% 이상은 캔틸레버보가 작은 보로 되어 있는 문제가 큽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요, 좀 허전하잖아요. 생지지보 모델링을 할 거예요. 생지지보가 뭐냐라고 이제 묻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직접 이제 생지지보는 직접 하중을 전달하는 부재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큰 보들이 이제 세장하면 가늘고 길다는 뜻이죠. 가늘고 길게 되면요, 기둥처럼 이렇게 휘어지죠. 자굴이 생겨요. 자굴이 이렇게. 자, 이럴 경우에 생지집을 여기다 이렇게 설치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자굴 길이가 이렇게 반으로 줄겠죠? 그러면 큰 보 설계를 요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7m가 넘는 스팸에는 생지집으로 보내주시면 좋고요. 5m에서 한 6m 간격으로 보내주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행지지보는 당연히 작은 거고요. 사이즈도 작겠죠. 자, 사이즈 요거 안 쓸 겁니다. 200에 100 사이즈를 쓸 건데요. 여기 정보틀이 없어요. 200에 100. 자, 그러면 제가 회사면 등록해야 되겠죠? 없으면 철권 200에 100 확인. 자, 200에 100으로 바뀐 거 확인하시고요. 그냥 여기서 중간점으로 쭉쭉 행지지보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얘가 행지지보라는 거를 이제 알려줘야겠죠. 자, 지정을 어떻게 하느냐. 탑뷰로 놓고요. 탑뷰. 그리고 원하는 부재 지정을 해주시고요. 얘를 행지지보다라고 알려주는 기능은 여기 특성 지정에 행지지보 지정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이거 클릭해주시면 바로 내가 방금 선택한 작은 보들이 행지지보로 지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간단하죠? 예, 다음은요. 1층까지 완료를 했으니까 제크 슬래브 모델링이 남았네요. 이제는 일반 콘크리트 슬래브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크 슬래브까지 설계를 지원을 해드려요. 일반적으로 데크 슬래브 모델은 이제 합성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그냥 똑같아요. 보통 슬래브처럼 그려주시기만 하면 그냥 네모 그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모델링 슬래브 하시면 여기 제크 슬래브 있어요. 제크 슬래브 눌러주시면 여기 메시지창 서포트 골반한 각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에요. 서포트는요 영어로 써있긴 하지만 동바리를 의미합니다. 동바리. 데크 슬래브의 시공중 처짐, 데크 슬래브의 시공중 처짐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요거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지만 처짐에서 NG가 나면 요거 있음으로 그냥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데크에서 중요한 거죠. 바로 골방향 각도인데요. 데크의 골방향 각도를 잘 지정을 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곳에서 하중을 잘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잠깐 그럼 그림을 좀 보실까요? 그림을 보시면요, 골방향 쪽으로 보세요. 골방향 쪽으로 하중이 돼야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골방향 쪽으로 하중이 돼야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우리는 하중을요, 이쪽 보들이 아니라 이쪽 보로 태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중 방향, 골방향이 일로 가는 게 당연하고요. 자, 이 방향은 지금 보시면 X축이죠, X축. 자, 이젠에서 X축은 0도입니다. 반대로 여기 Y축은요, 90도입니다. 이건 앞으로 계속 쓰일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는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제는 돌아가시면요, 데크 슬래브 그냥 슬래브 그리듯이 네모로 그리시라고 했죠. 자, 그냥 네모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근데 쉽죠? 자, 그럼 골방향 볼까요? 골방향. 여기 골방향 보시면요, 여기 0도로 잘 들어가 있네요. 자, 골방향 이쪽 방향이니까 일로 하중이 쭉쭉 하겠죠? 만약에 근데 내가 골방향이 잘못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난 하중을 일로 놓을 거다 하시는 특이한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바꿔주시면 되는데, 골방향을 바꿔주시는 거 쉬워요. 슬래브 잡고 오른쪽 마우스 우클릭 해주시면요, 속성 버튼 있어요. 속성 버튼 누르시고 그러면 부재에다 속성이 쫙 뜨는데요. 데크 슬래브 여기 보시면 골방향 나와있죠. 골방향 요거 정도를 그냥 90도로 바꿔주시면 골방향이 일로 타게 돼요.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층이 이제 딱 완성이 됐네요. 금방 완성이 되죠. 이제 1층이 완성됐으니까 2층 작업할게요. 2층 작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기둥부터 할 건데요. 이젠의 가장 파워풀한 기능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기능입니다. 바로 층간복사 기능인데요. 층간복사는 앞서서 저희가 층고를 입력을 하잖아요. 그 층고를 인식을 해서요, 자동적으로 해당 층의 부재를 복사해줍니다. RC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2층, 3, 4층이 평면이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죠? 대부분 그러시죠? 그럴 경우 2층만 모델링을 하면요, 같은 평면의 3, 4층 같은 경우는 모델링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층간 복사만으로 모델링 해결이 됩니다. 자, 철거 공장도 똑같아요. 자, 층만대로 누르시고요. 원하시는 복사할 기록. 나는 얘 복사를 2층으로 올릴 거다 하시는 분들 잡으신 다음에요. 층간 복사는 여기 모델링 탭에 가시면 복사라고 있어요. 복사해 주셔서요. 층간 복사해 주시면요. 타겟층 지정이라 나와요. 저는 2층에 복사할 거니까 2층 써주시면 2층. 자, 그러면 이렇게 모델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모델링 되고 이 건물에, 근데 이 건물에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 건물은요, 각도가 있는 편지분 건물이기 때문에 바로 북측과 남측에 기둥 높이가 달라요. 북면의 기둥은요 7.2m고요. 이게 북면이에요. 여기가 북면, 여기 남면으로 할게요. 또 남면의 기둥은 요 높이 그대로 쓰이지만 북면은 위의 절점을 낮춰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위의 기둥을 낮추는 방법을 드릴게요. 측면으로 다시 놓으시고요. 낮출 기둥 잡아주세요. 잡아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요, 속성 있어요. 아까 데크 플레이트처럼 속성 똑같아요. 속성 눌러주시면요, 상단 절점이 지금 9,5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 그렇죠. 7.2m니까 7,200. 예, 이렇게 되면 지금 내려간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남측 기둥과 북측 기둥의 확연한 높이 차이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재의 편집은 웬만하면 속선창에서 다 해결된다는 거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다음은 2층 큰 보를 모델링을 할 거예요. 2층 큰 보는요, 1층 큰 보랑 같은 사이즈를 쓸 겁니다. 큰 보. 사이즈 1층이랑 똑같은 거 쓴다고 했죠. 단면 변경 350에 170.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그리셔도 되겠지만 좀 복사할게요. 접구 시용, 쭉쭉 복사 해주시면 순식간에 기둥보 프레임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외곽 기둥도요, 쭉 그려주시면 2층 거의 다 완성돼가네요. 이렇게 했는데 2층 지금 보시면 좀 허전해요. 여기 굉장히 지금 스팬이 너무 길죠. 요거 좀 위험해 보입니다. 자, 아까 전에 1층 횡재지붕 기억나시죠? 지붕에도 마찬가지로 횡재지붕 설치하셔야 돼요. 지금 요거 보시면 요거 세장하시죠? 세장하죠. 요 보드 요거 스팬 한 12m 정도 되는데요. 요 방향으로 횡재지붕 한 2개 정도 보내주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횡재지붕 사이즈 아까랑 똑같이 갈게요. 횡재지붕 보, 여기 작은 보 사이즈 아까 횡재지붕 200에 100이라고 했죠. 단면 변경 그리고 200에 100 선택해 주시고요. 문제는 여기는 3등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간점만 잡혀요. 그죠? 제가 아까 한번 쭉 말씀드렸는데 요거 바꾸는 방법 있겠죠? 요게 바로 등분점 조정하는 거 말씀드렸죠? 3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럼 3등분점 알아서 잡힙니다. 3등분점 잡고 쭉쭉. 여기도 이쪽도 3등분점 잡고 일로
쭉 해주시면요. 힘주지보 순서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게 힘주지보라는 거 꼭 알려줘야 되겠죠? 자, 잡으시고요. 특성 지정 가셔서 힘주지보 지정 요거 해주셔야지만 강등부가 행주지보가 지정이 됩니다. 자, 이제 2층 홀 쪽까지 대충 완성이 됐어요. 그죠? 자, 다시 한번 PPT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건물이 이제 지금 저희가 여기까지 완료를 했는데요. 건물이 횡령을 받을 때는 이 기둥포만으로는 좀 사실 한계가 좀 있어요. 여기에 적절히 가세를 좀 설치를 해주면요, 좀 더 효율적으로 이 횡령, 이 옆으로 치는 힘에 저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세 모델링은 간단합니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셔서요. 가세 클릭해 주시면 돼요. 가세, 모델링의 가세. 그러면 기본적인 단면이 지금 SR22네요. 이건 원형강봉 직정 22mm짜리를 의미하는데요. 기본 가세는요, 강복을 실제로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걸 쓰도록 할게요. 뭐 원하시면은 뭐 앵글, L형강이죠, 뭐 샷넬 모두 가세로 사용 가능합니다. 모델링에 앞서서 이전에 이제 선택 부재만 활성화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모델링이 좀 복잡해지고요. 나중에 커지면요, 이 기능이 굉장히 유용하고요. 아마 앞으로 지겹게 이 기능 쓰실 거예요. 자, 버튼은 요거고요. 단축키는 F입니다. 단축키가 훨씬 편해요. 단축키 F2. 자, 지붕만 활성화를 해서 볼게요. 지붕만. 네 지붕만. 그러면 측면도로 두시고요. 지붕만 잡아주세요. 지붕만. 그리고 단축키 F2랬죠? F2. 눌러주시면요. 자, 지붕만 지금 활성화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가세를 그리면 당연히 좀 더 빠르고 헷갈리지 않게 그리겠죠. 그리고 또 실수도 많이 하시는데요. 가세나 이제 부재 같은 거 그리다가 또 다른 엉뚱한 점을 찍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여기 딱딱 이렇게 모서리를 딱딱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다른 곳에다 연결을 시켜서 이제 해석 오류가 나고 또 부재 NG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요. 따라서 이런 부재를 그릴 때는요, 여기 와이어프레임 창이라고 요거 이용해 주시면요, 모든 부재를 턴과 점으로만 볼 수 있어요. 자, 요거로 왔다 갔다 해주시면서 헷갈리지 않게 모델링을 보시면서 직접 부재를 그려주시면 효율적인 모델링이 되겠죠? 자, 가세 그려볼게요. 가세 그냥 X자로 쭉쭉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간단하죠? 자, 문제는 이렇게 가세를 그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가세를 어디에 쓰냐죠, 어디에 쓰냐. 자, 기본적으로 가세는 이렇게 외곽 라인을 따라서 그려주는 게 맞고요. 스텝이 길다라고 하시면 그때 여기 가운데다가 좀 가세를 설치해 주시는 게 좀 유리하겠죠? 요 라인을 따라서. 모델링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이제 철골 건물, 이게 내가 가세를 지붕에 다 설치를 했다라고 하시면요, 다시 모델링 돌아가야 되잖아요, 앞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 전체 모델을 다 보이게 돌아가는 버튼은 바로 여기 있어요. 전체 활성. 이거 눌러주시면요,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고요. 입면 가세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입면은요, 이제 강봉보다 주로 L형강이나 이 비교천강 있죠? 샷넬, 앵글 요거 많이 쓰세요. 그래서 저는 앵글로 단면을 바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앵글 자동 등록되는 65, 6짜리 이걸로 그려주시면 되는데 와이어프레임으로 그릴게요. 편하게. 이러면 좀 더 가세를 쉽게 그리실 수가 있죠? 이렇게. 입면도 같습니다. 이렇게 외곽 라인으로 가세 만들어주시는 게 기본이고요. 제고부나 문, 창문 같은 게 있다면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 싶으시면요,
이 가사에 꼭 보내주시는 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구조물이 되기 때문에요. 이거 좀 재밌게 보신 다음에 가사에 모델링 해주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기초 전까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여기 밑에 기초 그리고 철거 계단 투하 쪽 이렇게 남았는데요. 우리는 네트 기초를 줄기초 형태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줄기초를 그냥 쓰지 왜 네트 기초를 어렵게 줄기초 형태로 또 만드냐. 하지만 네트 기초와 줄기초는 사용 조건이 엄밀히 다릅니다. 재근도 다르고요. 이러한 집중 하중이 내려오는 기둥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줄기초 쓰시면 안 되고요. 독립기초나 네트 기초를 꼭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벽과 같이 양시 건물 같은 벽으로 내려오는 건물은요. 이렇게 선하중이 내려오는 경우는 그때 줄기초를 써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집중 하중이 내려오는 기둥은 네트나 독립 그리고 벽같이 선하중이 내려오는 경우는 줄기초다. 요거 명심해 주시고요. 철거는 대부분 네트로 쓰시면 돼요. 자, 이제 네트 그리고 파일 그리고 SOD 슬래브 모델링을 할 건데요. 이 기초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요. 오늘 1층 도면 다시 불러갈 거예요. 1층 도면. 자, 1층 도면 불러갔고요. 탑뷰로 넣어볼게요. 탑뷰로. 여기 기초 모델링의 기초 가셔서요. 여기 네트 기초. 앞면에 500으로 되는데 저는 700 쓸게요. 700. 그리고요. 미리 기초를 그려오기가 편하네요. 이렇게 그냥 선을 따라서 모델링 해주시면 돼요. 기초 있는 부분. 이렇게. 빠르네요. 연단거리가 나오네요. 네, 연단거리. 자, 이 연단거리는 내가 입력한 이 선 바깥으로 네트를 얼마큼 더 보낼 거냐 이런 말인데요. 이렇게 네트를 그냥 그려 오셨으면요. 그냥 0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 이렇게 네트가 생성이 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쭉쭉 도면 따라서 그려주시면 네트 금방 만들어지죠? 여기도요. 여기 쭉쭉 그려주시고요. 이쪽도 쭉쭉 그려주시면 돼요. 또 이렇게. 요 가운데도 기둥 있죠? 요 가운데도 기둥 있으니까 닫은 대로 네트 그려주시면 자, 보시면 대충 어느 정도 기초의 느낌이 나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네트를 줄기초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 요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은 SOD 슬래브 이제 만들 건데요. SOD 슬래브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닥에 직접 지지되는 슬래브를 말하죠. 현대 철골 공장이 받는 이 기둥의 하중 있잖아요. 이 기둥의 하중은 바로 이 기둥 밑에 위치한 네트 기초가 받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 공장 안에서 작용하는 화라등들은요, 바로 SOD 슬래브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돈 구조물이나 독립적으로 모델링을 해주시고요. SOD 슬래브냐 슬래브에 있어요. 슬래브. 두께는 제가 300으로 할게요. 200으로 되어 있는 건 3면 전격. 300.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이대로 슬래브 그리면 일반 슬래브가 될 거예요. 보통 슬래브가 되시면 아마 NG가 어마어마하게 날 겁니다. 아마. 자, 여기 반드시 요거 SOD 요거 클릭 꼭 해주셔야 돼요. 요거. 자, 이 상태에서 단면 이름이 뒤에 SOD가 붙은 상태로 그려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네트 기초의 모서리에서 모서리로 네트 기초와 겹치지 않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모서리에서 여기 끝에 모서리로. 그러면 SOD 슬래브까지 완료가 됐죠? 자, 이제 기초부가 모두 완성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파일 기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파일 기초는요, 매트나 이제 독립 기초만으로 진행력을 버틸 수 없는 이제 연합 기반에서 많이 쓰입니다. 기초에 파일을 클릭을 하면요, 이런 메시지를 쓰는데요. 필요한 파일 수량 계산 한번 해볼까요? 그럼 뭔가 계산이 막 되죠? 자, 이제는 이렇게 파일 개수를요, 자동적으로 면직 하중 계산에서 산정을 해줘요. 정말 간편하죠? 이렇게 복잡한 파일 계산을 이렇게 알아서 다 해줘요. 자, 완료되면요, 여기 바닥 보이시나요? 숫자가 뜨죠? 뭐, 0.4, 0.2, 뭐, 0.3, 이런 숫자가 뜨는데요. 즉, 필요한 파일 개수를 이렇게 위치마다 알려줍니다. 따라서요, 여기 보시면 0.3, 0.4, 즉, 파일 1개 정도, 기둥에 파일 1개 정도 받으면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파일은, 기둥 밑에는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고요. 부족하다면, 여기 기둥과 기둥 사이에 또, 더 부족하다면 또 그 사이에 하나 더. 이렇게 해서 쭉쭉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NG가 안 날 때까지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파일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기초 파일 가셔서, 자, 파일 개수 하나면 충분하겠죠, 제가? 1개. 그리고, 그거 기둥 선택 눌러주신 다음에요. 기둥 잡으세요. 기둥 잡으시고, 그냥 엔터 눌러주시면요, 파일이 자동적으로 그냥 생성이 됩니다. 그죠? 자, 여기는 필요 없다. 여기는 요 기둥은 필요 없다. 쭉 지워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파일 기초, 우리가 원했던 매트, 슬래브 파일까지 완성이 됐어요. 어려워 보였지만, 굉장히 차근차근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초까지 모두 완료를 했으니까 하나 남았네요. 철골 계단 남았네요. 철골 계단. 자, 철골 계단을 그리기 위해서요, 저는 2층 도면을 잠깐 킬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로 철골 계단 그리기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바로 아래쪽만 활성화를 할 거예요. 밑에 아래쪽만 잡으신 다음에 제가 활성화 단축키 F2라고 했죠? F2 F10 눌러주시면요, 딱 나오네요. 밑에 SOD 슬래브 좀 거슬리네요. 요것도 필요 없으니까 다시 여기만 활성화를 할게요. 자, F2. 자, 이러면 좀 더 간편하게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 철골 계단은요, 뭘로 그리냐 하면 경사로 가고 있어요. 모델링 템플. 경사로 가시면요, 철골 경사로 가십니다. RC 경사로 아닙니다. 철골 계단은 철골 경사로입니다. 철골 경사로 찍어주시고, 자, 계단참을 먼저 그릴 거예요. 계단참. 자, 계단참 그릴 건데요, 중요한 건 여기 요 두 점 꼭 찍어주셔야 돼요. 나중에 이 점에서 경사로를 연결을 할 거기 때문에요, 요거 스냅 잡히려면 절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클릭을 해야지만 절점이 나옵니다. 따라서 반드시 여기 두 개 절점을 꼭 찍어주셔야 되고요. 절점이 근데 안 보이잖아요. 자, 이렇게 절점이 보고 싶은데 안 보여요 하시면 여기 요 버튼 툴박스에 있어요. 요거 보기 감추기 버튼 클릭하셔서요, 절점 요거 체크 확인 누르시면 절점 보이죠? 자, 와이어프레임을 볼게요. 더 자세히 보게. 자, 보이시죠? 초록색 절점이 보이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철골 경사로
여기 2점 찍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참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참을요, 내려줄 거예요. 이쪽 참 내려줄 거예요. 이 지붕의 반 정도 내려줄 건데요. 제가 여기다가 미리, 이 참을 지지할 수 있는 볼을 하나 걸어놨어요. 자, 여기까지 내려줄 거예요. 잡고요. 이제는 이동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 이동 또는 단축키 M입니다. 단축 M. 그러면 복사할 때 나오는 이 기준점 지점 나오죠? 기준점 여기 잡으시고요. 자, 여기 그냥 클릭해 주시면 원하는 위치까지 3이 생성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형사를 그려볼게요. 이제 계단 그려볼게요. 계단. 자, 계단 여기서부터 여기. 그러면 단수 요청하라고 나와요. 단수 10단이면 10단, 9단이면 9단. 10단 할게요, 10단. 자, 그러면 그럴듯한 계단이 하나 완성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는 요 밑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그려야겠죠? 자, 그러면 2층 필요 없고 1층 필요하겠네요, 선생님. 2층 꺼주시고 1층 펴주시고, 그리고 계단을 그리려고 하니까 이 위에 뭐 체크 슬래브랑 도어랑 이 가세 기둥 때문에 이거 그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죠? 자, 이때 간편한 기능 알려드릴게요. 이번 메뉴 아래 보시면요, 부재 선택 아이콘이 있어요. 이게 부재 선택 아이콘인데요. 기둥, 도, 벽, 슬래브, 이런 원하는 부재만 잡을 수 있는 기능인데요. 여기 가시면 경사로가 있어요. 경사로 선택해 주시고요. 해당이랑 그냥 잡아요. 잡으면 계단만 선택이 되죠. 굉장히 파워풀한 기능입니다. 이 상태에서 활성화 해주시면 바로 이렇게만 나타나요. 내가 원하는 부재만 나타나죠? 이러면 모델링이 훨씬 수월해질 거라고 당연히 예상하실 거예요. 요거 많이 사용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려주시면 돼요. 경사로. 하는 게 편하네요. 그죠? 단수는 10단. 자, 계단 다 그렸네요. 그죠? 자, 이제, 계단 참을 지지하는, 계단 참만 있으면은, 이게, 서 있을 수가 없겠죠. 계단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계단에는. 자, 계단보를 모델링 할 건데요. 계단보를, 이걸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 큰 거나 작은 거. 자, 요거로 계단 만드시면요, 굉장히 과한 겁니다. 실제로 철골 계단보는요, 정량 C형광이 사용이 돼요. 따라서요, 반드시 여기 보에 있는 이게 아니라 경사로에 있는 철골 계단보를 이용을 해주세요. 자, 클릭해 주시면요, 바로 경량 C형광이 선택이 되고요. 저는 이 단면을 그대로 쓸게요. 자, 이 상태에서요, 간단합니다. 이 3 모서리 따라서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모서리 따라서. 이렇게. 3 모서리 따라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3 모서리 따라서. 그리고 이쪽도 모서리 따라서. 이렇게. 여기도 필요하겠네요. 모서리. 이쪽은 다 지금 보가 있으니까요. 활성화가 안 된 것 뿐이지 안 그려주셔도 되죠. 자, 이렇게 계단보까지 그리는 철골 계단이 완성이 되는데요. 철골 계단보 케이스는 실제로 좀 많이 있어요. 이거는 그 케이스 중에 하나고요. 저희 마이다스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철골 계단에 대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거 보시고 맞는 케이스를 선택해 주시면, 이거 말고도 다른 케이스를 철골 계단보를 보내주셔도 돼요. 저는 가장 기본적인 요 케이스를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철골 계단이 완성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 계단포가 H형 강도도 아니고 앵글도 아니고 바로 찬넬이기 때문에 바로 강축과 약축 방향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자, PPT 한번 다시 보실게요. 찬넬은요, 이 방향으로 부재를 지지하고 있어야지 강축 방향 설계가 되는 겁니다. 딱 보셔도 이 방향으로 설계되면 철골부가 철골 찬넬이 휠 것 같죠? 자, 이 방향이 밑에 외부가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이 바로 강축 설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오픈된 부분이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게 제대로 된 설계예요. 그래야지 하중을 제대로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모델링을 보면요, 다 바깥쪽으로 잘 돼 있는데 지금 여기만 안쪽으로 돼 있어요. 그죠? 여기만. 자, 요거 바꿔주시는 거 제가 부재 바꿔주는, 부재의 속성 바꿔주는 거는 웬만하면 다 우클릭에 있다. 여기 속성에 있다. 라고 했죠? 그러면 Z 앵글이라고 있어요. 이게 부재의 앵글 값을 바꿔주는 기능인데요. 지금 0도로 되어 있는 놈을 아예 정확히 180도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180도 있는 돌리시면 돼요. 그러면 부재가 바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PPT 다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모델링을 했어요. 이제 뭐 남았죠? 네, 풍화죽 남았습니다. 풍화죽을 넣기 앞서서 지금까지 했던 모델링 잠깐 총정리를 해볼게요. 1층에서 기둥, 도, 데크 슬래브 했고요. 2층 층간 복사해서 올렸고요. 지붕 행지지보 기억나시죠? 행지지보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가세 모델링 했고요. 그리고 기초 기억나시죠? 그리고 철골 계단 이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풍화중 남았어요. 풍화중 입력에 앞서서 진행되어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판넬, 즉 사용자 슬래브와 사용자 벽체를 모델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러한 철골 공정의 경우는요, 대부분이 판넬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용자 벽과 슬래브를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전체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전체 활성, 요거. 자, 이 상태에서요, 사용자 슬래브, 즉, 지붕부터 해볼게요. 이건 기본적 부재예요. 이 두 개가 판넬을 의미합니다. 사용자 슬래브. 모서리 따라서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 모서리 따라서. 자, 도면선에, 이럴 때 도면선에 끄면은, 여기 쓰면 안 잡히죠? 자, 완료됐고요. 자, 문제는 사용자 벽체예요. 여기 사용자 벽체 그리려고 하는데, 지금 나는 여기까지 부재를 올리고 싶은데, 여기 사용자 벽체를 그려버리면, 제가 상단까지 붙는다 그랬죠. 이제는 자동적으로 기본값이. 그럼 여기 튀어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벽체가? 자, 이럴 때 쓰는 기능이 있어요. 바로, 하나 나중에 드린다고 했던 바로 부재 지정인 것 같습니다. 부재 지정 클릭하시고요. 요거 큰 거 선택하셔도 되지만, 요거 간단하죠? 요 사용자 슬래브 하나 선택만 해주시면, 자, 더 간단하게 그리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벽체 그려주세요. 경계 부재로 아까 위에 있는 사용자 슬래브 지정했고요. 그 경계 부재까지 이렇게 벽체를 생성해주는 기능. 이게 부재 지정을 알아보아요. 그러면 여기는 내가 지정한 부재까지, 원하는 높이까지 부재가 생성됩니다. 이게 쉽죠? 자, 이제 풍화중 나올 건데요. 풍화중, 먼저 이 그림 한번 보세요. 풍화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풍과의 각도예요. 이 점에서 X 방향 0도, Y 방향 90도라고 말씀드렸고요. 현지분 길이 방향에 수직인 바람이 지금 X축이죠? X축이다. 이런 풍부한 각도 0도입니다. 0도. X축이기 때문에. 자, 반대로 모델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길이 방향의 수직인 바람이 Y축으로 분다. 요거 풍당한 각도 90도예요. 맞죠? 자, 이렇게 각도 지정됐으면 지수 입력해 주시고요. 소형적 벽체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직접 우리 모델링을 적용해 볼게요. 가셔서요. 먼저 길이 방향 알아봐야겠죠? 바람이 풍당한 각도 탑뷰로 놓고요. 자, 우리 길이 방향 여기네요. 길이 방향. 현재는 길이 방향 여기인데 수직인 바람, 자, 이쪽이에요. 자, 무슨 축이죠? Y축. 즉, 그렇죠? 90도입니다. 풍당한 각도 90도입니다. 해석해 가셔서 중량지붕 풍하죠. 저희는 박공이 아니라 편지붕 맞죠? 지붕수 하나 맞죠? 풍당한 각도 90도 맞죠? 자, 요 가이드대로 이제 치수만 입력하면 돼요. 처마. 요거 클릭해 주시고요. 처마. 여기서부터 여기. 지붕 높이입니다. 지붕 높이 요거. 깊이 여기입니다. 폭 여기네요. 하도 분단폭 기둥과 기둥 사이. 자, 이렇게 하면 치수 깔끔하게 만들어졌고요. 벽 선택할 거예요. 벽은 풍을 받는, 직접 받는 벽체가 A네요. 아, 그럼 여기네, 여기. 여기로 바람 들어오니까. 그 반대, B. 지붕 하나죠, 하나, 요거. 지붕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저희가. 그죠? 요거 하나. 그리고 직각 방향은 여기네요. 그 반대 방향 여기네요. 자, 요렇게 하나 있냐? 확인만 눌러주시고, 벽체가 선택됐죠? 확인 눌러주시고, 보시면, 이렇게 복잡한 풍화 중이요.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갑니다. 자, 이러면요, 풍화 중 입력이 최종적으로 완료가 됐고요. 앞서 말씀드린 6개 단계의 모델링도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전에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부분이 여기 모델링이에요. 근데 아직 해석 전입니다. 다음 작업은 바로 해석이 바로가 아니라 모델 검토예요. 모델 검토. 즉 모델링이 제대로 되었는지 또 정보는 잘 입력됐는지 버튼 하나로 이젠이 찾아주고 또 제시도 해줘요. 이러한 작업들은요. 해석 전에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전처리라고 부르고요. 오른쪽 모델 검토 정보 창을 보시면요. 첫 모델 검토는 전처리에 관련된 내용으로 윗부분만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럼 모델 검토 한번 수행을 해볼까요? 모델 검토는 도구에 있어요. 모델 검토. 자, 모델 검토 뒤에 해석은 전처리 됐죠? 필요 없습니다. 체크 해제해 주시고요. 요거만 모델 검토 해줄게요. 자, 왼쪽 결과 보시면요. 빨간색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죠. 자, 한번 확인해 보라는 메시지예요. 보통 화질 관련된 메시지인데요. 내용을 보면요. 바닥 고정 하중의 크기가 맞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가 있고요. 파라중 크기가 맞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자, 그런 메시지는 만약에 내가 의도한 값이 맞다면 이 메시지는 사실 무시해 주셔도 돼요. 특히 우리는 공장 회라중 값인 6을 아까 입력을 했잖아요. 보통 회라중 값보다 요 값이 좀 크니까 한번 확인해 보라는 그런 메시지고요. 만약 이 메시지가 거슬린다 싶으시면요. 요거 바꿔주실 수 있어요. 자, 모델 검토 가셔서요. 하중. 나는 고정 하중을 48이 아니라 1에서부터 12까지 볼 거다. 모델 검토 해주시면. 사라지죠. 빨간 불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이렇게 내가 의도한 대로만 정보가 입력됐다면 모델 검토에서 꼭 NG가 뜨더라도요. 무시하고 진행해 주셔도 돼요. 그럼 이제 해석 진행해 볼게요. 해석은요. 여기 해석표에 있겠죠. 해석, 소개, 수용.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모델링을 하고 모델 검토를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이제나 그냥 맡겨주는 겁니다. 이제 넘겨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동안요. 다시 한번 프로세스를 보시도록 할게요. 해석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모델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수행하는 모델 검토는 건물이 구조 기준에 부합하는지 또 안전한지를 검토해 줍니다. 이는 해석 후에 진행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후처리라고 하고요. 해석 설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섭초인 상태에서 빨간불이 나왔다 하면 이건 전처리랑 달라요. 전처리랑 달리 반드시 꼭 체크하시고 대응해 주셔야 되고요. 반드시 기억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해석자 모델로 한번 가볼까요? 해석이 다 됐겠죠? 이게 다 됐네요. 해석 끝났네요. 요거 닫혀진 자물쇠 요거 활성화되면 해석 다 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후처리 모델부터 해볼게요. 도구 모델부터. 자, 요거 앞에 요거 세 개 했으니까 필요 없죠? 뒤에 해석에 관련된 후처리 모델부터 해주시면요. 깔끔하네요. NG 없이 깔끔하게 모델 검토가 됐네요. 자, 여기 있는 항목들은요, 시간 되실 때마다 하나씩 꼭 스터디를 해주시고요. 그게 많지 않죠? 예. 대응해서 NG 잡는 방법도 반드시 좀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구조계산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진행해서 뽑으실 수 있고요. 저희 고급 교육과 실무 자료에도 내용이 다 있어요. 또 어려우시면 저희한테 문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분들 중에 간혹 최적 후에 바로 수리 기본부터 가서 강도기부터 체크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바로 이 모델 검토부터 수행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이제 결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수리 기본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렇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때는요. 자, 윈도우 탭 가시면요. 여기 수리 기본이 있어요. 윈도우 탭에 수리 기본 이거 생기죠? 수리 기본 가신 다음에 기초부터 볼게요. 그럼 우리가 설계했던 파일 기초, 매트에 대한 기초 내용 나오고요. 1층 바닥 가볼까요? 여기 뭐 베이스 플레이트 나오죠? 주각 부분의 상세석, 볼트까지 다 나와요. 자, 지붕 더블 클릭해볼까요? 가세, 지붕, 뭐에 대한 강도비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보안화 클릭해볼게요. 보안화. 자, 더블 클릭하면요. 설계 가이드와 상세 설정이 있는데요. 상세 설정 클릭하면요. 실제로 이 부재에 작용하는 부재력, 그리고 이 단면이 버틸 수 있는 내력에 관한 비교가 나와요. 자, 보시면 이 부재는 NG 없이 버티죠? NG 없죠? 빨갛게 안 떴죠? 자, 이거는 사정보다 이 부재 자체 힘이 더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NG가 안 나게 되는 거고요. 자, 다음엔 뭐 볼까요? 이제 데크슬랩 한번 가볼까요? 데크슬랩 보려고 하는데 슬래브가 안 나타나 있어요. 그죠? 자, 슬래브 어딨냐? 슬래브 보시려면 여기 요거 체크해 주셔야 돼요. 요거 체크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 그 NG 요거 데크슬랩에서 NG 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거 슬래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더블 클릭하시면요. 자, 요렇게 디스플레이 창이 나타나고요. 왼쪽 요거 보시면 아까 시공 서포트 기억나시죠? 요거 터진 엔진 나면요, 서포트 있음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데코 플레이트 가셔서요.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최종 마지막이죠. 뭐 남았죠? 구조계산서 안전하게서 볼 건데요. 구조계산서 한번 클릭해볼게요. 구조계산서 클릭하면요. 구조계산서. 원터치로. 아무것도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쭉쭉 나와요. 이거 그냥 뽑아서 그냥 출력해서 그냥 보내시면 되고요. 제가 PDF로 하나를 저장해 왔어요. 이제는 PDF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PDF로 저장을 해놨는데 이거 나왔네요. 이거 보시면 섬유 공장 구조계산서 쭉 나오고 설계 개요, 설계 하중, 평면도 하시면 평면도 다 나오고요. 부재 설계 결과 볼트 커넥션도 나오죠. 보통 구조계산서 주는, 구조 사무실에서 주는 계산서보다 좀 좋다고 자부를 합니다. 요즘 보이스 해석까지 다 나와요. 자, 이거 PDF로 출력하고 싶다 하시면 출력. 그래서 여기서 원하시는 PDF 선택해주셔서 확인 눌러주시면 PDF 작성되고요. 이 계산서 했으니까 안전확인서도 한번 볼게요. 안전확인서, 요거, MS로 워드로 보시는 분들은 요거 해주신 다음에, 수정도 가능하고요. 프린트만 하시겠다. 그럼 프린터 뷰. 이렇게 딱 한 장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돼서 나오죠. 그리고 이제 드로잉 다 갖고 계시잖아요. 드로잉. 자, 요거 원터치로 딱 클릭해 주시면 구조도면 바로 작성 가능하십니다.
자, 이제 총정리 한번 할게요. 머릿속에 이 전체적인 그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처음에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나왔죠? 그리고 모델링 직접 했죠? 그리고 해석하기 전에 반드시 모델 검토 한번 해라. 그리고 내가 입력한 정보와 모델링이 문제가 없는지 여기서 확인을 해라. 그리고 해석 후에 또 모델 검토를 하는데 요거는 건물이 구조 기준에 맞는지 또 안전한지를 여기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문제 없다 라고 하시면 결과 가셔서 구조 계산서 여기서 뽑았죠. 자, 요 프로세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짧은 시간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배운 내용은 꼭 복습을 부탁을 드릴게요. 얼른 이제 초급 교육 이제 마스터 꼭 하셔야죠. 이거 초급 교육 잘 하셨으니까요. 중급 고급 교육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저는 더 발전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 전에 제가 설문조사 올렸는데요. 바쁘시지만 이제 고객분들의 이제 소중한 생각 반영할 수 있게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인사를 드릴 거고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을 통해서 문의 주시고요. 오늘 녹화 파일이나 수업 자료는 등록하신 메일로 첨부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